양대 지수 모두 좀 하락세로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너무 지난번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표의 1%가 넘는 급락 부분. 어쩌면 좀 올 초부터 계속해서 급등 양상을 보여왔었던 기술주들, 소위 말하는 팡 주식들에 대한 하락 소식들이 일단 시장 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나 팡 주식의 하락은 우리나라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소위 말하는 바이오주들까지 아우르면서 전반적인 고성장주에 대한 다소간의 차익 실현 매물을 부추기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급등 양상을 보였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 양상은 오늘 역시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야기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팡을 포함한 기술주들의 하락이었고, 그리고 헬스케어주들의 하락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시총 대형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그 시장 전반적인 하락 양상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그 반대편에서 있는 소위 말하는 전통주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성장주, 고퍼주와 저퍼주 양상의 서로 간에 엄격한 그런 그 힘겨루기 양상 속에서 하루는 고퍼주들이 오르는 반면 하루는 또 저퍼주들이 오르는, 하루하루 그 순환매 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서요, 이런 그림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나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들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히려 조금 좀 부담감에 흔들리고 있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헬스케어, 아니면 고평가 IT, 그리고 올 초부터 많이 상승을 했던, 급등을 해왔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동안 덜 올랐던, 그리고 소외가 크게 나타났었던 종목군들로 그런 어떤 그 나의 포트폴리오를 서서히 재편성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일단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그림 속에서 오늘 대내외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 이벤트 세 가지가 벌어지게 되어 있죠. 잠시 후 10시입니다. 한은의 금통위, 이제 그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 여부를 놓고 시장 내 영향을 다소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은 금통위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 거시 변수 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은 역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1080원마저도 무너지게 되면서 1076원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원화의 강세냐 아니면 달러의 약세냐, 어쩌면 같은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나타나는 양상은 달러화의 약세에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로 인한 전반적인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소비 관련주들의 어떤 그 움직임, 하지만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은 조금 더 크게 확대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수출 관련 대형주들의 주가 관련 어떤 그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 방향성 결정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잠시 후에 열릴 한은의 금통위, 아마도 뭐 대다수 금리 인상, 현행 1.25% 대비 약 한 25bp, 0.25%포인트 상승을 한 1.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미 시장 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왔었다. 이미 5개월 전부터 한은 금통의 이주열 총재는 시장과 소통을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 오면서 시장 내 어떤 그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시나리오는 두 가지죠. 인상이냐 동결이냐. 근데 물론 부담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원달러 환율, 그리고 어제 나타났었던 북한의, 어제 새벽이었죠. 새벽 3시 30분경 북한의
어떤 그 미사일, ICBM의 발사, 시험 발사 부분, 이 부분이 우리나라 한국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시키면서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 양상을 키워나갈 가능성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한국물의 외평채 가산금리 역시 지금 현재 한 59bp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한 1bp 정도 오히려 하락을 하는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조금은 좀 과거와는 다른 양상. 과거는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내 영향이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부담도 여전히 있다. 가계부채 부담이 있는 속에서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결국은 정부가 계속해서 이끌어왔었던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통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 이 부분에 자칫 잘못하다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한 80% 정도는 금리 인상 가능성, 하지만 20%는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시장 내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시장 내 영향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장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일단 단기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입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희비가 다소간 소위 말하는 트로이카 주식에서 조금 좀 희비가 교차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벤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가 되는 오펙 회의가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WTI 국제 유가 한 0.1%에서 0.2% 가량 상승 마감을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57달러 선에서 국제 유가가 형성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지금 시장 내에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감산 합의가 있었고요. 감산을 또 연장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 감산을 또 연장하려는 그런 움직임.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실망 매물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유가의 하락 양상이 시장 내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시장의 어떤 센티멘탈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석유화학을 비롯한 정유업종을 비롯한 조금 좀 소재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마음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최근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는 세 가지죠.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소위 말하는 바이오 헬스케어와 팡 주식들의 어떤 움직임. 두 번째가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세 번째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미국 세제 개편안의 통과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열흘 전, 보름 전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오늘 밤 우리 시간입니다. 미국 상원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법인세 인하안 자체가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 표결에서 통과를 하게 된다라면 그 다음 단계는 상하원 합동에 그런 이제 또 다른 또 양상이 이제 벌어질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미국 일단은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우리 시장 내에도 대형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형 수출주들과 대형 어떤 우리나라 경기 민감 대형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오펙에서 감산 합의 연장 내지는 조금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조금 좀 대형주들의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한은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된다라면
이 역시 대형 수출주들에게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원화 절상이 조금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게 되면서 원화 절상은 곧 우리나라 대기업군들, 수출 대기업군들의 수출 경쟁력 둔화를 야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그림 속에서 이 세 가지, 오늘 벌어질 세 가지 이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3대2 정도로 오히려 대형주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되면서 오히려 관심은 여전히 중소형주 쪽에 기울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결국 지금 현재의 상황은 대형주로의 모멘텀보다는 대형주의 모멘텀 점차 둔화된다. 하지만 중소형주의 모멘텀은 정부 정책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이벤트들 상당히 많습니다. LA 모터쇼가 당장 다음 달 1일에 개최가 되고요. 그 1월 달에는 CES 가전박람회가 열리게 되고 2월 달에는 다보스 포럼, 3월 달에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까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다,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테마군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군들과 이 속에는 사물인터넷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VR, AR 다양한 분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테마군들의 형성, 재형성 가능성, 재부각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요. 비단 바이오 헬스케어에만 나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마시고요. 조금 좀 눈을 다른 쪽으로 앞으로 시장 내 관심을 일으킬 만한 테마군이 형성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로 관심을 서서히 이동시켜 나가시는 것도 좋은 해안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